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요즘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속에 산불 비상이죠. 며칠 전에 안동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만은 현재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오후부터는 고온 건조한 강풍, 이른바 양간 지풍이 불겠습니다. 이 불씨 관리 그 어느 때보다 신경 쓰셔야 될 때인데요. 기온은 또 어제보다 오르면서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그리고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는 걱정이 없겠고요. 대기질은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1인당 20만 원씩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6월 한 달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받아서 전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인데요. 또 이것은 군의회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동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의회 일정은 어떤지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 표류 중이던 원주시 화물차 공영 차고지 주송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고요. 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 급식 공급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원예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 사업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쯤에 학생들의 등교 시점과 방법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정부의 생활방역체계 전환 발표가 다음 달 3일쯤 예상되며 여기에 맞춰서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5월 11일 이후에는 등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 수준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70.8로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월 중에 1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 예결특위는 정부가 기존에 지출했던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 4조 6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서 내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장신상 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이 사업을 또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인데요. 지급 방식은 어떤 것인지 또 군의회에서 심사 일정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배고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장신상 군수 4.15 총선 때 이 횡성군 보궐선거도 같이 했고요. 네. 또 취임되자마자 이것을 발표한 것을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네. 먼저 횡성 재정안정화기금 지급 규모 어느 정도로 이제 측정되어서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20만 원씩. 그러면은 전체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이게 4월 20일 기준으로 그 계획을 잡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46,572명이 됩니다. 행정군 인구가. 예.
그래서 이 46,572명한테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총 규모가 약 94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4억 원 정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인구에게 모든 주민들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까? 뭐 제외되는 네. 게 없습니까? 네, 4월 20일 이전부터요. 예. 그 주민등록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국민이면 모두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소득 수준이나 뭐 연령 같은 것도 전혀 따지지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만은 뭐 정부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을 네. 지급하겠다. 이게 지금 오늘 내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또 여당의 목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또 이제 네. 강원도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중 지급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중 지급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횡성군의 입장은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 4인 기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뭐 1인당 25만 원 꼴이 되는 거고요. 횡성군에서 또 1인당 20만 원, 그러면 45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또 한 40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예. 최대 1인당 한 8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1인당이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시기는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지금 뭐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횡성군에서 관련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재난안전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월에 개정이 끝나면 6월부터 지급을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6월이요. 네, 앞으로 뭐 한 달 이상 더 시한이 남아 있군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 또 기본 근거, 이 조례가 또 제정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 이제 군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또 어떻게 심의하고 또 이 본회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이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도 크게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뭐 원주시는 알겠지만 1인당 10만 원이고요. 네. 많이 주는 곳은 홍천군인데 30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지자체가 20만 원 정도에서 재난안전 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횡성군 의회에서도 크게 지금 횡성군이 정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예. 이 20만 원을 이제 지급하는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5월 중순쯤에 저희가 네. 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원포인트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 그때 같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는 이게 선불형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횡성군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그 카드를 통해서 횡성 군민 전체에게 지급을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그 군의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의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되어 있고 네, 또 이게 그 재정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면요. 네, 네. 굳이 5월 중순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좀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데 네.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기려고 해서 의원 입법 발의로 조례 개정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선불 카드로 지급이 되는데요. 네. 이 카드를 만드는데도 지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똑같은 형태로 이 재난안전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횡성 같은 경우도 46,572명이기 때문에 네. 농협에서 46,000매가 넘는 이 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또 20만 원씩 충전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충전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횡성군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억 원 가까운 그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기에 대해서 항상 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반일과 실입니다. 네.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횡성군의 자체 재정 능력 좀 부담은 없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행성군이 아무래도, 재정 결수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행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난안전소득 같은 경우에는 행성군이 따로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예비비 성격이고요. 일종의 저금을 해놓은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네. 이게 행성군 같은 경우는 한 3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가운데 94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준비된 자금이 있는 거로군요. 네.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에 군수가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행성군의 한 해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지 쭉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 안 쓰고 남는, 그러니까 사용처가 없는 돈을 기금으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기금 규모가 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사용처를 찾을 수 없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행성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임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좀 더 하차되지 않습니까? 예, 공석이었다라 정도는 이제 정리하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돈을 쓸 수 있는 대형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돈을 사실상 저금 형태로 지정 안정화 기금으로 돌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종의 카드를 만들어서 이 포인트를 충전해서 20만 원 정도가량 이제 1인당 지급을 하겠다는 것인데, 네. 다른 지역 이미 시행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또 어떤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느냐, 네. 또 이게 또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깡을 한다, 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게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 기한을 좀 제한을 두기로 했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규정을 좀 했고요. 네, 기한도 그다음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매출 10억 초과 업체, 대형마트,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근데 행성군이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요, 지역이 크게 제한이 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까지 쓰지 않는 금액은 행성군으로 환수하는 이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법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될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지자체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 보면요. 자, 네. 먼저 현재 강원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이 기금 어느 정도 이미 혜택을 보신 분들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만약에 예정대로 여당의 목표대로 본회의에서 예결 현직 추경이 통과된다면은 5월 중으로 또 지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6월에 횡성군에서 지원받고 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또 진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향후 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또 논의하겠고요. 또 이제 군의회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시기 정말 더더욱 중요도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네.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네. 이 군의회 전 의장이군요, 이제. 네. 변기섭 전 의장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일단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을 상대방을 좀 폭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피해자께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데. 네.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이 정도에서 더 자세하게 안 들어가겠고요. 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의장직을 사퇴했어요. 그럼 네. 현재 또 의장직이 또 공소인 것인데, 네. 근데 또 의장 선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원칙대로 하면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임기가 전반기 2년입니다. 그래서 네. 올 6월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들어 4월 남았군요. 말이고, 예. 네, 4월 말이고 해서 다시 뽑는 게 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이 합의하에 부의장이 권한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네. 저희가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임시회를 여는데요. 여기에서 의장 사퇴권을 의결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의결이 되면 부의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달 동안은 부의장이 권한 대행 체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남은 또 후반기 2년 남았습니다. 이때 네. 이제 7월부터 후반기에 시작되는데 그때 의장하고 부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이렇게 일단 합의는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의장은 이 다수당에서 선임되는 게 일단 관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 탈당도 하셨어요. 네. 전 의장이요. 그러면은 네. 현재 미래통합당 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인데 3대 3대 네. 1입니다. 네네네. 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향후 네. 의장직으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뭐 현재 그 숫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건 결국은 이제 표결로 대결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조율이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화물차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요. 원주시가 화물차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고요. 이 조성 시점은 오늘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이 공영 주차장 조성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원주시가 동서남북 4개 권역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분산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그중 원주시 북부 권역에 가장 먼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인 북부권을 우선 조성 대상지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조성지는 원주시가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환원받은 태장동 일군사령부 일부 부지를 포함해 인근 지역 2-3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도시 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시는 조성 시점을 오는 2024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동서남북권 공영주차장도 용역을 통해 평가된 부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요. 원주시는 아직까지 화물차 공영주차장 계획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공영 주차장 필요성 계속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주시 주요 도심 곳곳에 화물차를 포함한 대형 차량들의 불법 밤샘 주차로 몸살을 앓아왔는데요. 특히 원주시 봉산동 삼광 사거리는 밤마다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이어지면서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전락해왔습니다. 특히 편도 2차선 중 한 개 차선을 점령한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출퇴근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이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이외에서 밤샘 주차할 경우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화물차 단속에 대해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화물팀 김선태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 주차 계도 단속 건수는 총 1,017건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회 밤샘 주차 단속에 해당하는 시간은 0시부터 4시고 단속 대상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쉽게 말씀드리면 노란색 번호판 화물자동차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회 밤샘 주차로 금지된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시부터 4시고 이 시간 외에는 화물자동차도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밤샘 주차 금지 시간으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화물자동차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입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 진출이 불편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 화물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 화물차 기사님들도 불편을 많이 겪었었죠. 네, 대형 화물차 기사들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화물 공영 주차장 조성을 원주시에 강력하게 촉구해 왔는데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 협회는 화물 공영 주차장 조성이 국토교통부 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해 왔습니다. 또 원주시 태장동 화물차고지도 잠정 폐쇄되면서 대형 화물차 주차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도심 곳곳에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시일 내 화물차 공영 주차장이 조성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급식 피해 농가 돕기 행복 프로젝트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 급식을 준비하던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특축산물을 묶어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그 취지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로컬 푸드과의 고상욱 계장 연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원주 푸드 팀장 고상욱입니다. 네.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농산물 꾸러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예, 원주시가 그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게 된 배경은 그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 중단으로 그 식자재 공급 위탁 기관인 원예조합 및 생산 납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공급 급식 피해 농가 돕기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원주 푸드조합센터 위탁 운영자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현재 그 농산물 꾸러미 일반 소비자까지는 현재까지 못 하고요. 아하, 예.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 그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해서 예. 그 현재 그 공공기관의 그 심사평가원, 어허.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 광해관리공단, 그다음에 원주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위탁 운영자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공공기관의 단체 판매 예. 위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군요. 예.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 공급되는 양이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현재 꾸러미로서는 1,438개가 되고요. 예. 금액으로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하루에 그렇게 판매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요거 이제 그러면, 예. 저 신청 받은 거하고 저희가 공급한 거. 아, 그래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고요. 아니, 저희가 현재 그 예. 돌봄교실이 이제 4월 27일부터 지금 학교가 개학이 됐어요. 아하, 예. 근데 식자재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 학교가 이제 개학 연기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뭐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이 농산물 꾸러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농산물 꾸러미는 우리 이제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그런 농산물로 구성됐는데요. 예. 느타리버섯, 시금치, 얼갈이 배추, 양파, 사과, 당근 등등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실제로 농민들 이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 좀 많은 어려움들 겪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 현황이 어땠습니까?
실제로 일단은 학교 급식은 늘 하던 분들이 못하고 있었으니까 네.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납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최근에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급식을 받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학생들이 포함된 가정에 또 이렇게 그 음식물 꾸러미를 농산물 꾸러미를 배부하겠다라는 또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등교가 결정되면은 뭐 이 부분들은 다 이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원주시도 그런 그 공백 기간에 또 이런 그 노력을 한 것입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학교가 등교하면은 이러한 또 농산물 꾸러미도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빨리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